안녕하세요. KB금융그룹의 하우스뷰와 9월의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자산관리의 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최초로 차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WM투자솔루션부 최철호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어느새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왔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은 정말 기록적인 더위가 나타났던 만큼 더욱 힘들었었는데요. 아직은 기온이 높긴 하지만 바람에서는 선선한 가을이 다가옴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촬영일인 오늘이 9월 5일인데요. 앞으로 다가올 선선한 날씨와 맑은 가을 하늘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차장님, 지난 8월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8월 글로벌 증시는 주식, 채권, 원자재 등 대부분의 자산이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모든 자산이 플러스 성과를 기록했던 지난달과는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먼저 주식과 채권 시장의 부진 배경으로 월초 나타났던 미국 신용등급의 강등 여파로 국채금리가 강세를 보였던 점과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 위안의 디폴트 리스크가 고조된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슈를 하나씩 살펴보면 지난 8월 1일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 플러스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사실 미국 의회가 부채한도 협상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나타났던 지난 5월에 이미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렸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고된 상황이기도 한데요. 다행히도 이번 신용등급 강등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는 지난 2011년 신용등급 강등 시점과는 달리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펀더멘털이 양호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지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국채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과 미 연준의 물가 목표 혹은 중립금리를 상향할 가능성 등이 함께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채권 시장의 부진과 상반기 주식 시장의 강세를 주도해왔던 성장주의 조정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8월 증시의 흐름과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배경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앞서 중국 부동산 리스크에 대한 언급도 해주셨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8월 6일에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 위안이 만기가 도래한 달러 채권 2종에 대한 이자 2,250만 달러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유동성 리스크가 부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디스는 비구이 위안의 신용 등급을 큰 폭으로 하향했고 12일에는 상해와 선정거래소에서 비구이 위안의 영내 위안화 채권 11종에 대한 거래 중지를 공시했습니다. 이후 비구이 위안 사태로 인한 리스크가 금융권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높아졌는데요. 중국의 부동산 신탁회사인 중룽국제신탁이 금융상품의 만기 상환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그림자 금융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실은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문제로 전이될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가 이처럼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촉발된 금융위기와는 달리 이번 비구이 위안의 사태는 당시 문제가 되었던 구조화 상품 등의 문제가 없고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가 보유한 채권이 달러채보다 위안화 발행 채권의 비중이 더욱 높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통해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주말에 비구이 위안이 협상을 통해서 영내 위안화 채권 중 규모가 가장 큰 39억 위안 채권의 상환 연장이 승인되면서 우려가 다소 완화되기도 했는데요. 아직은 리스크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겠지만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부진을 만회하고 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의 확산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투자자의 관심이 가장 높은 이슈인 중국 부동산 리스크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차장님, 그럼 이제 9월 KB 하우스뷰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들어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9월 하우스뷰에 대해 설명해 주실까요? 네. 9월 KB 하우스뷰는 대부분의 자산군이 기존 전망을 유지하는 가운데 신흥국 채권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신흥국 채권의 장기 투자 매력도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점에서 4점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된 것인데요. 최근 달러화 강세 압력이 높아진 점은 신흥국 채권의 부정적 요인이 되겠지만 브라질 등 통화 완화 사이클에 진입한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흐름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뷰의 변화는 없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올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부분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수요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경기 부진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우려가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공급 측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추가 감산 조치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제유가의 단기 강세 흐름에 조금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레벨에서 추가 상승이 이어질 경우 인플레이션의 상방 압력이 재차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의 둔화 추이가 나타나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국제유가의 상승이 계속된다면 금융시장의 다시금 긴축 우려 확산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신흥국 채권에 대한 투자 매력도 변화와 국제 유가의 향방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9월의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9월 금융시장은 중국 부동산 디폴트 리스크 우려가 아직 남아있지만 지난달에 비해 긍정적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조정 요인으로 작용했던 추가 긴축 우려와 국채금리의 강세 흐름이 모두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는 금리 동결이 예상되는 9월 FOMC를 기점으로 다소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물론 9월 FOMC에서 금리 전망이 지난 6월에 비해 소폭 상향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금리가 큰 폭으로 추가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주식시장의 하단은 지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시장을 대응하는 투자 전략으로는 우선 기존의 성장주와 장기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먼저 금리 상승으로 조정을 받은 성장주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다소 완화되고 양호한 미국의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채권 또한 최근 금리의 강세가 다소 완화된 가운데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 및 국채 수급 부담 등으로 국채 금리는 당분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향후 연준의 금리나 전망이 가시화되는 시점에는 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월의 시장 전망과 대응하는 전략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에 주목해야 할 이벤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앞서 언급드렸던 9월 FOMC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9일에서 20일에는 9월 FOMC가 개최됩니다. 지난 7월 회의 이후 데이터에 따라 통화 정책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라 물가지표의 둔화 추이가 이어지고 또 최근 고용지표도 둔화 조짐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관심은 금리 결정보다 함께 공개되는 금리 전망에 모아지고 있는데요. 연준은 시장의 섣부른 금리 인하 전환 기대를 일축시키기 위해 추가 긴축 혹은 고금리의 장기화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금리 전망의 상향 조정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살펴봐야 할 이벤트도 통화정책회의인데요. 9월 14일 개최되는 ECB 통화정책회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25%로 25bp 인상했었는데요. 유로존 역시 최근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내수가 침체되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마무리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라가르드 총재도 지표에 따라 금리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9월의 관전 포인트로 미국 연준과 ECB의 통화정책 이벤트를 짚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공적인 투자가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10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